이번 시간에는 18장 고체 촉매 반응 Solid Catalyzed Reac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촉매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균일계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균일계 반응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고체 촉매가 그 대표적인 불균일계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한번 그 촉매 반응에 대해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촉매 반응인 거죠. 촉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촉매에 대해서 한번 촉매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기에 촉매가 이제 사용이 되죠. 자, 그럼 촉매는 역할이 잘 아는 것처럼 리액션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얘네가 기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촉매도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습니다. 정촉매, 부촉매. 촉매나 부촉매는 사실 보면은 여러분이 정촉매 중심으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부촉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촉매는 쉽게 말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고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반응이 빠르다. 반응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반응을 제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폭탄과 같은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반응이 중요한데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촉매,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를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반응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반응 이것은 이제 얘네가 정촉매냐 부촉매냐 하는 것은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합성 촉매냐 아니면은 그 생화학 촉매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데 보통 합성 촉매라고 하면은 고온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 석유화학 촉매 이런 것은 고온에서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생화학적 촉매의 경우에는 앰비언트 템퍼러처라고 하니까 룸 템퍼러처 우리가 하는 30에서 40도 이내의 룸 템퍼러처 이 아래의 룸 템퍼러처 그 근처에서 대부분의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효소, 엔자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케미칼들은 거의 촉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촉매를 사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폴리머, 플라스틱 프로덕트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도 그 촉매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촉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죠. 얘네가 합성을 되는데 촉매가 있으면 얘네가 쉽게 얘네가 합성이 될 것을 촉매가 없으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사용하는 범위는 단순히 석유화학 촉매를 넘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용이 되는 예시가 나와 있죠. 메탄올, 황산, 그다음 폴리머, 페인트, 플라스틱,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우리가 촉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촉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표면적이 굉장히 크다. 표면적이 굉장히 크다. 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촉매 반응에서 촉매의 특징이 속도를 보통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은 촉매 반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틸렌의 수소화 반응, 에틸렌이 C2H4인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더해서 에테인으로 만드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네가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일 때 얘네가 굉장히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됩니다.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다 기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카탈리틱 리액션이라고 하면은
그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카탈리스트로 솔리드 카탈리스트를 쓰기 때문에 그 non homogeneous 리액션이 되고,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굉장히 43,000에서 13,000으로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매를 통한 에너지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캐탈리스트가 줄여드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하여서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속도를 높이는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셀렉티비티. 자, 셀렉티비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쯤 되겠네요. 얘네들이 지지난 시간쯤 됐을 때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촉매가 촉매의 가변성, 촉매의 가변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반응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촉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촉매 후 효과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에탄올 C2H5OH C2H5OH 얘가 뭐였죠? 에탄올이죠. 에탄올의 그 디하이드레이션과 하나는 디하이드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물을 빼내는 거고, 또 하나는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얘가 여기서 그 수소를 빼내는 반응, 이게 얘네들이 수소를 빼내는 반응은 징크, 물을 빼내는 반응은 다른 촉매를 써서 우리가 얘를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촉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A를 보냈을 때 R로 갈 수도 있고 S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언디자이어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뭐 디하이드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디하이드레이션보다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하이드레이션과 디하이드로제네이션이 둘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더 얘네들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촉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솔리드 캐탈리스트의 7가지 단계, 얘네가 어떻게 흡착을 하고 반응을 하고 탈착을 하는지. 자, 캐탈리스트에서 벌크 상태가 있죠. 벌크 상태. 벌크 상태에서 얘네가 첫 번째로 이제 이 촉매에 있는, 여기 촉매예요. 촉매. 고상 촉매가 있는데 고상 촉매로 이동을 합니다. 벌크 상태에서 고상 촉매 근처로 이동하는, 이게 바로 1번 단계예요. 두 번째, 촉매 근처로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포 쪽으로 이동하는 단계. 자, 포 쪽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2번 단계가 되겠습니다. 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어좁션. 포에서 얘네가 흡착이 일어나는 것. 포에서 얘네가 흡착이 일어나는 단계.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그 표면 반응, 표면의 화학 반응. 표면 화학 반응. 촉매 표면에서 화학 반응. 이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이 탈착이 되고, 여기에서 탈착이 된 이후에 얘네들이 다시 그 그러니까 프로덕트 상태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왔는데 A, B,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A랑 B가 있는데 여기에서 흡착이 돼서 A랑 B가 각각 흡착돼서 표면 반응했는데, 이후에 얘네가 반응물이 형성이 되고 나서는 탈착될 때는 함께 탈착. 자, 그래서 그 올 때는 반응물로 왔었는데 나갈 때는, 그러니까 생성물로 해서 함께 탈착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그 탈착이 되고 그 다음에 탈착된 프로덕이 다시 표면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벌크 상태로 이동하는 이러한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 솔리드 캐탈리틱 리액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면 반응에서 서피스 에어가 크면 클수록 얘네가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각 단계별로 끼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총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키네틱스에서 키네틱 레짐에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서피스 키네틱스. 서피스 키네틱스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액턴트가 표면에 어떻게 흡착을 하는지 흡착에 대한 서피스 키네틱스. 그리고 얘네가 표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얘가 탈착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대부분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서피스 키네틱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포 내에서 얘가 이동을 하죠. 여기가 그 외부에서 벌크에서 이동을 하는데 벌크에서 그 포 내부로 이동하는데 포에서 포 내부 이동. 자, 벌크에서 포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매스 디퓨전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포 근처에서 포 내부로 이동하는 그 서피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런 동굴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건 쉽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포 디퓨전 과정이죠. 이 포 디퓨전 과정이 얘네들이 그 쉽지가 않다. 그래서 포 디퓨전이 얼만큼 여기에서 그 저항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얘네가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래서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두 번째 요인. 자, 그 다음에 얘네가 파티클 자체의 델타 T 또는 온도 분포, 파티클에 따라서 온도 분포와 또는 그 온도 차이가 또한 그 키네틱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얘네가 외부에 있는 표면과 그 다음 메인 가스 스트림, 자 벌크에 있는 메인 가스 스트림과 표면 사이의 델타 T, 이 델타 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클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티클이 있으면 파티클 포 내부가 있죠. 포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가 있고 델타 T가 있고, 벌크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또 델타 T가 있죠. 이 델타 T랑 요 델타 T 각각이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필름 디퓨전 레지스턴스 또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촉매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겠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1번과 2번의 팩터를 우리가 그 고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외에 3번, 4번, 5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 2번이 굉장히 큰 팩터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캐탈리틱 그 액티비티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팩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테이블 그 18.1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에 어떤 팩터가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포러스 캐탈리스트가 있고 그 합성 그 촉매죠.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로 얘네가 이제 그 덮인 그 표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연료가 있으면은 연료의 그 드랍렛에 대한 버닝,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시스템, 각각이 조금씩 다 다른 시스템인데 여기에 어떻게 파티클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느냐를 그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캐탈리스트니까 여기에 서피스 리액션 당연히 영향 끼치고요, 포 디퓨전 영향 끼치고요, 파티클 델타 T는 뭐 그다지.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그렇게 큰 영향 끼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 코티드 그 서피스의 경우에는 서피스 리액션 당연히 영향 끼치고요, 포 내부에서는 이거는 그냥 캐탈리스트가 서피스를 덮였기 때문에 큰 영향 끼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도 영향 끼치지 않지만은 외부에서 그 표면으로 이동하면 바로 캐탈리스트로 영향 끼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영향 끼치는 요인이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연료의 드럼렛의 경우에는 표면 반응 영향 없고요, 요거 세 개는 영향이 없는 대신에 이 드럼렛 자체에서의 그 외부에서 내부로의 그 매스 트랜스퍼 또는 그 델타 T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 시스템에서는 서피스 반응 중요하고 포 디퓨전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모. 그 다음에 파티클 델타 T는 얘네들 자체가 온도가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건 영향 끼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필름 매스 트랜스퍼의 경우에는 적당히 영향 끼치게 되겠다. 그래서 각각이 요인들이 많긴 한데 그 요인들이 어떤 거는 크게 영향 끼치고 어떤 것은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그리고 이번 그 교과서에서 다루는 게 포러스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피스 그 키네틱스에 대해서 레이디케이션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서피스 키네틱스에서 레이디케이션은 먼저 얘네들이 액티브 사이트에서의 어접션, 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얘가 어접션 리액턴트에서의 케미컬 리액션, 요게 두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프로덕트의 디접션, 요 세 개. 자, 우리가 딱 요 세 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접션, 서피스 리액션, 그다음 디접션 요 세 개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아래의 경우에는 주로 마이너스 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레이트이 있으면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텀이 분모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더 얘네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엑셀레이트 시킬 수 있는 텀이 분자로 가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레지스턴스 텀을 쓰게 되고요. 분자는 키네틱 텀, 그다음 드라이빙 포스, 그 1km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큼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액션이 A 플러스 B가 R 플러스 S로 되는, R 플러스 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디자이어와 언디자이어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형태의 리액션 그 모델인데, 이 경우에 그 어브접션에 대한 나타나는 식은 이건 굉장히 좀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랭뮤어 아이소썸을 이용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랭뮤어 어접션 아이소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접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 표면 케미컬 리액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우선 서피스 키네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피스 키네틱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 아까 이야기했죠. 서피스 키네틱스랑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제일 중요한데, 우선 서피스 키네틱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뭐를 이용해서 랭뮤어 아이소썸을 통해서 그 어접션, 그 다음에 그 표면 반응,
그 다음에 디즈옵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요 식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처음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포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그 포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포인데, 이 대부분의 포 모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게 합니다. 뭐 포가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은 다음과 같이 외부고, 이 외부에 있는 리액턴트들이 다음과 같이 이 안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는데 요거 자체가 포거든요. 그럼 포가 표면에서 얘네가 서피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서피스 컨센트레이션이 있는데 얘네가 이 안까지 들어가는 어떤 특정 지점이 있겠죠. 특정 지점이 됐을 때 얘를 L이라고 합니다. 0에서부터 L.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 얘네가 계속 이제 흡착이 될 거 아니에요. 흡착이 되면서 뭐가 줄어드냐면은 얘네들의 컨센트레이션이 쭉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가 프로덕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표현을 한 것처럼 마이너스 RA to 스타, 요거는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죠. RA to 스타 S는 마이너스 DT분의 DNA라고 했죠. 요거를 다시 고치면은 마이너스 RA는 S분의 1 DT분의 DA 요렇게라고 DT분의 DN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KCA라고 했죠. KCA, K 프라임 CA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전개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캐탈리스트 포 모델은 실린더리컬 캐탈리스트 포 모델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주로 플로우가 들어가는 플로우인, 그 다음 플로우 아웃,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그 식을 세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여러분이 그 뭐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세우면 되냐면은 우리가 반응공학 1시간에서 튜뷸러 리액터 했죠. 튜뷸러 리액터. 자, 튜뷸러 리액터를 우리가 한번 그 뭘로 충전했냐면 팩베드 리액터, PBR이라고 해서, 자, 팩베드 리액터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은 그 캐탈리스트가 들어 있죠. 캐탈리스트로 충전돼 있죠. 캐탈리스트로 충전되어 있는 그 튜뷸러 리액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네가 그 우리가 인풋 빼기 아웃풋 플러스 제너레이션이 뭐예요? 그 어큐뮬레이션이죠. 어큐뮬레이션. 요 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식을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 식을 세울 때 어떤 텀이 없나요? 지금 어큐뮬레이션 텀이 없죠. 없고 뭐가 있냐면은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만 있죠. 인풋 빼기 아웃풋 그 다음에 반응에 의한 제너레이션 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에 의한 제너레이션 텀은 우리가 실제로 얘네가 없어지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꼭 얘가 뭐 제너레이션 되어서 생성이 되어 하나요? 하는 것은 굳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너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그 A에 대해서 CA에 대한 제너레이션이면은 얘는 DT분의 DCA에는 마이너스 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DT분의 DCA가 마이너스인데 얘네가 뭐 제너레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인풋 빼기 아웃풋에 대한 표현,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얘는 플로우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플로우로
아웃풋이가 잠깐만요. 자, 인풋 빼기 아웃풋 인풋 빼기 아웃풋이 어떻게 플로우의 형태로 표현되는가 요거만 고민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고민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예식을 세우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먼저 세워 보면은 얘네가 인이 얼마냐면은 플로우 인이죠. 플로우 인이 dt분의 dna가 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우 인이 됐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은 SRA 이렇게 되겠죠. SRA인데 S가 뭐예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R 제곱에서 얘네들이 요 플럭스에 대한 이야기죠. 플럭스. 그러니까 플럭스 인이죠. 플럭스 인. 플럭스 인이 되는데 요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플럭스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d에다가 dx분의 da가 되겠다. 이게 플럭스인. 그 다음에 플럭스 아웃은 똑같이 파이 R 제곱이 되고 dx분의 da 아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표면 반응이죠. 그러니까 플럭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플럭스가 이루어지는데 이 a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면 반응은 촉매 표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실린더 여기 이 컨트롤 볼륨을 세웠을 때 이 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벽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요게 이제 델타 x죠. 요 델타 x에다가 요 원주가 2파이 r이죠. 2파이 r 곱하기 델타 x가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플럭스 인 빼기 플럭스 아웃 플러스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RAS 이게 뭐가 되면 어큐뮬레이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0이 되겠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서피스 키네틱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레지스턴스에 대한 텀도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포워 디퓨전 그다음에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캐탈리스트가의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섹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